자, 더를 주고서 최상급으로 가느냐 비교급으로 가느냐. 그런데 뒤에 더 다음에 비교급이 나왔으니 우리도 최상급이 아니라 비교급으로 가면 더 다음에 비교급, 더 다음에 비교급. 보통 이렇게 컴마를 찍어주는데 여기는 안 찍어줬네.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더비더비용법이잖아. 더 뭐뭐할수록 점점 더 뭐뭐한다. 이렇게 번역하지, 그지? 그래서 더 많이 사람들이 해야 할수록 일, 언이 붙었으니까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할수록 더 많아지는 거야. 가능성은. 어떤 가능성은 많아지나?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한 환경을 만들어낼 그럴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지.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게 되면 기분 나쁘잖아. 그거 얘기하는 건데, 어쨌건 중요한 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주어, 동사, 당연히 목적으로 잡아줘야지. 그러면 주동목이 다 나온 상태에서 여기서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대시를 선택해서 접속사로 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대시라고 하는 것이 수행하는 기능은 chance라고 하는 두 번째 주어 동사에서의 주어를 꾸미는 거야.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고 그랬지. 어떤 가능성이 많아질까? 그들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한 환경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해석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자, 여러분이 만일 hate, 싫어한다면 hate, 싫어하다, 증오하다. 어떤 일?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일.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기는 해야 돼. 하기는 싫지만 해야 된다? 이거는 뭐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나? 대조관계가 안 나올 수 없잖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는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면, 그러므로가 아니라 여러분은 선택권을 갖고 있어. 어떤 선택권을 갖고 있니? between and 병렬구조. 첫째, 싫어하느냐? 두 번째, 받아들이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지. 뭐를 싫어하니? 그 하고 싫은 일을 싫어하느냐? 아니면 받아들이느냐? 하기는 싫지만 그것은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필요하다, 니드다 하면은 반드시 투부정사가 붙는 건 알지. 다만 투와 결합하는 두 동사가 엄연히 타동사란 말이야. 그러면 투와 결합하는 두가 타동사라면 이 타동사 두의 목적어가 뒤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need 때문에 투부정사가 형성이 돼도 이렇게 능동태 투부정사가 아니라 수동태 투부정사로 형성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만일 우리가 need 다음에 투부정사를 수동태로 깔면 일반화 시켜보자. to be pp라고. 이거는 그 이름도 유명한 need 다음에 ing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pp를 동사 원형 처리해서 ing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거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 말고 무조건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need 다음에 to be pp라고 하는 이 투부정사를 어떻게도 바꿀 수가 있냐면 pp의 던을 이용해서 동사 원형 처리하고 doing으로 바꿔도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여러 번 설명했다. 워낙 유명해서 조심하라 이랬지, 그지? 됐니? 이렇게 해서 선택은 두 가지. 계속해서 싫어하느냐, 싫어하지만 해야 되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두 가지 선택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둘 다 both로 표현하니 아니면 either 둘 중에 하나로 표현할까? both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둘 다기 때문에 명사가 붙을 때는 반드시 복수 명사가 붙는다. 그런데 만일 뒤에 명사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나왔니? 그러면 그때는 both를 못 쓰고 그래 neither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both를 쓸 거냐 neither를 쓸 거냐는 뒤에 명사를 봐줘야 되는데 지금은 way라는 단수 명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both를 쓰지 못하고 either를 써서 둘 중 하나의 방식으로 그렇게 번역하면 돼. 우리는 그것을 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둘 중 하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건 첫째, 계속해서 싫어하느냐, 두 번째, 싫긴 싫지만 해야 된다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 우리가 하기 싫은 그 일을 증오의 영역으로부터 보게 되면 증오는 계속해서 커져.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을 둘러싼 사람들을 향해서. 근데 우리가 하기 싫은 그 일을 지금부터 acceptance, 수용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바라보면 싫지만 어쩔 수 없다,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때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compassion이 만들어지는데, com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 혹은 뭐 동정, 이런 감정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여러분 자아를 위해서. 그렇게 되면 한 가지 기회가 허락이 되는데, 어떤 기회가 허락이 되냐면 보다 더 적절한 방식으로 과제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결심을 한다면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여러분이 수행하는 과제가 하기는 싫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때는 깨닫기 시작하는데 뭐를 깨닫냐면 여러분의 상황은 삶이 준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주어진 거에서 대수로 가느냐 위치로 가느냐, 뭘 가든 팩트를 꾸미긴 팩트를 꾸며야 되는데, 여러분의 과제가 주어 has to는 must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조동사 취급을 하면 본동사가 나와야 되겠지, 원형으로. 그런데 본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어쨌건 주어가 존재하니까 주격관계대명사는 안되고, 얘들아. 본동사가 수동태라는 얘기는 목적어가 없어야 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쓸 수가 없어서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접속사로 팩트를 꾸미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시작하다라는 동사를 ing로 갈 거냐 아니면 원형으로 갈 거냐,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문장 맨 앞이 뭘로 시작했냐면 접속사로 시작했고, 이게 대시라는 또 다른 접속사와 만났고 문장 중간에 또 다른 대시라는 접속사가 보여. 접속사 1, 접속사 2, 접속사 3으로 가자고. 그럼 접속사가 3개라는 얘기는 문장은 몇 개로 늘어나야 되냐면 4개로 늘어나야 되거든. 그래서 얘를 S1, V1으로 보고 두 번째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주어 동사를 각각 S2, V2라고 보면 세 번째 접속사 뒤에 나오는 여러분의 상황이 S4가 되고 is가 V4가 돼. 그러면 문제가 되는 바로 이 부분에서 문장이 한번 형성이 돼야 된단 말이야. 몇 번째 문장이 형성이 돼야 되냐면 세 번째 문장이 형성이 돼야 되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스타팅을 선택하게 되면 세 번째 주어는 확보가 되지만 세 번째 동사가 확보가 안 돼. 한마디로 문장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어를 포기하고 동사를 건져서 원형을 가지고 세 번째 동사, 즉 무슨 문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야? 명령문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지. 여러분의 상황이 인생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식. 이해됐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이 시작을 하면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상황이 삶이 준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확실히 여러분은 보게 돼. 그걸 어떻게 보냐면 수용의 교훈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수용의 교훈이 될 수 있는 그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싫지만 해야 될 여러분의 과제를 얘기한다고 봐야지. 여기서 교통정리 잘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삶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수용의 기회라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뭐를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이 해야 될 과제를 바라보는 거지.
자, 그러면 밑줄 가가 가리키는 것은 your task가 되는 거야. 됐지? 자, 영영풀이. 느끼는 거지?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고. 어떤 사람? 문제에 처한 사람. 문제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감정? 아, 바로 요거야. 연민이나 동정, 컴패션. 확인했니? 그래서 이런 과제가 있다면 하기 싫은, unwilling. 하지 말래? 아니, 받아들이래. 수용의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이거는 하나의 교훈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넘어갑시다. 그 다음 페이지.